지금 오늘 하기로 한 거는 IUL, Fixed Index Annuity 이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덱스 크레디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덱스 크레디팅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장 보장이 그래도 많다고 생각하는 건 CD나 세이빙스, 은행 어카운트겠죠. 은행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을 하냐면 은행보다는 뭐를 믿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FDIC를 믿죠. 연방정부에서 25만 불까지 보장해 주는 거, 보험 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믿을 수 있느냐?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FDIC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은행이 사실은 파산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벌써 몇 년 사이에 지금 몇 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DIC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홀라이프나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것에 대해서 보장을 하냐면 제일 우선적인 보장은 누구냐면은 인슈런스 컴퍼니예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컴퍼니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인슈런스 컴퍼니가 안 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안 망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인슈런스 컴퍼니가 망할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Department of Insurance, Insurance Commissioners,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런 데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인슈런스 컴퍼니 뒤에 누가 또 백업을 하냐면 Guarantee Association. Department of Insurance에서 대부분의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Guarantee Association에서 있어가지고 그걸 커버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Variable Universal Life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개런티하냐?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개런티를 해주는데 보험회사에서 하는 개런티는 사실은 뭐에 대한 개런티냐면 사망소액금에 대한 개런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캐시밸류에 돈 있으면 사망소액금 개런티를 해줘요. 하지만 이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partial guarantee인 거예요. 투자에 대한 손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런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partial guarantee. 그럼 뮤추얼 펀드나 인디비주얼 스탁 같은 경우는 누가 개런티 해주냐? 아무도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때때로 SIPC 이야기를 하지만 SIPC는 이게 지금 완전히 bankruptcy를 파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투자에 대한 저기는 개런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의 인덱스 이자가 사실은 미니멈이 보장돼 있잖아요. 미니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만 봐도 0%가 보장돼 있는 경우가 있고 1%가 보장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헤징을 하는 상품이에요. 헤징을 하는 상품인데 S&P 500에 지금 2002년도에 손해가 얼마가 났냐면 23.37%가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2008년도에는 38.29%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거의 40% 마이너스 났습니다. 지금이 2022년도인데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한 15년 가까이를 지금 큰 커렉션이 없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좀 아마도 낌새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도 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덱스 상품에다 넣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덱스 상품이라는 게 뮤추얼 펀드도 인덱스가 있어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IUL이나 픽스 인덱스 애뉴이티다 넣었다 그러면 미니멈 개런티가 대부분 0%니까 마이너스 23%가 났어도 손님한테 오는 손실은 투자로 인한 손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0%. 마이너스 38%가 났다 해도 투자 손실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죠. 그럼 투자 손실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손님이 보내는 돈의 96에서 99%는 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매니지를 해요.
자기네들이 인베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하이 퀄리티 픽스드 인컴이니까 뭐 부동산에도 지금 투자를 하죠. 은행에 보험회사에서 채권도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남은 돈 1%에서 4% 정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헤징이란 거래요. 그러니까 헤징이란 건 뭐냐면 주식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헤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 돈이 1,000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950불을 떼어놓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님의 돈 1,000불 들어온 것 중에 950불을 빼놔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그 950불을 가지고서 1년을 기준으로, 세그먼트가 1년이 대부분 세그먼트니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년짜리 상품도 있고 3년짜리 상품도 있지만 1년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950불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보험회사는 뭐를 만드냐면 1,000불을 만들어요. 보험회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 투자 실력이면 950불 가지고 1,000불 만들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개런티 해준 게 1,000불이니까 1,000불 들어갔는데 이 헤징한 돈이 손해를 났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1,000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요건 set aside. 그 다음에 이제 5% 정도 해서 50불 정도가 남았잖아요. 50불을 가지고 헤징을 해요. 그럼 헤징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헤징의 방법은 옵션을 사요. 옵션. 주식 옵션을 사는 거예요. 그럼 주식 옵션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주식 옵션이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주식 옵션이 이제 S&P 500이요. S&P 500 옵션을 산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S&P 500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이에요. 그러면 1,000불이면 1,0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0불을 가지고 사요. 그러니까 1,000불을 사서 주식을 1,000불어치를 사는 게 아니고 1,000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요. 얼마에 살 수 있냐면 지금 현재의 시세로. 그래서 1년을 기다려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 인덱스가 됐던 주식이 됐던 1,000불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950불로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1,000불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가가 950불로 떨어졌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1,000불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렇지만 1,000불을 쓴 게 아니잖아요. 50불을 썼잖아. 그러니까 50불을 썼으니까 그냥 50불을 손해보고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불짜리가 돌아서서 보니까 1,100불로 10%가 자랐어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액수는 얼마에 살 수 있냐면 판권, 내가 이렇게 쉽게 하면 판권이에요.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걸 1,000불에 살 수 있으니까 옵션을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1,000불에 사서 돌아서자마자 시장에다가 얼마에 팔냐면 1,100불에 팔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가 늘었어요? 10%가 이자가 늘었죠. 그럼 그 이자를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그 1,000불이 들어왔으면 1,000불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1,000불에서 대부분은 자기네들의 제너럴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그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돈을 굴려가지고 원금을 만들어주고 이건 뭐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헤징을 하는데 헤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option to buy, stock option to buy. 그러니까 스탁을 살 수 있는 옵션을 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 스탁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세그먼트가 지난 다음에 만약에 주식이 올랐으면 예전 값으로 사가지고 올린 대로 팔고 떨어졌으면 헤징에 쓴 돈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옵션을 엑서사이즈 안 하니까. 그 돈은 손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헤징했는데 마이너스 났다? 그럼 50불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950불로 1,000불 만들었으니까 손해는 손님은 손해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헤징, 인덱스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질문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은행 이자 얼마나 좋아? 은행에다 하지. 근데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게 2010년에서 2019년도까지
지난 그 10년을 놓고 본 거예요.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이고 초록색은 5-year CD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 CD. 이자가 좀 좋겠죠. 5년짜리 CD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5년짜리 CD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좋았던 때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있나 보세요. 2010년도에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어요. 물가지가 더 상승한 거예요. 2011년도는 뭐 거의 3배 정도가 더 물가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2012년도에도 물가 상승 지수가 더 높아요. 2013년도에도 그래요. 2014년도에도 그래요. 2015년도는 이자가 조금 더 높았어요. 물가 상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웠고. 2016년도 가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2017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2018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2019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다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넣어두면 나는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숫자적으로는 이익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자 계산을 하니까. 이자 계산을 하지만 그 들어온 이자보다 더 많은 액수로, 더 많은 비율로 인플레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는 확실해요. 어디다 투자할 거냐예요. 어디다 투자하냐? 그럼 투자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인덱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덱스에다 이제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옵션 투 바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1년 우리가 비기닝 포인트, 엔드 포인트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인덱스 하는데. 이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거 기간은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지금 제가 제일 긴 거 본 거는 5년짜리도 봤고 아니죠. 지금 에큐맥스 같은 경우는 7년짜리도 있죠. 7년 7year 세그먼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파퓰러 되는 거는 1year예요. annual point to point. annual point to point라고 그러면은 주식의 가격 혹은 인덱스의 지수를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중간에는 막 오르락내리락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중간에 벌어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만 보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니까 비기닝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 1년 지났을 때 만약에 지수가 100으로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110으로 자랐다. 중간에 오르락내리락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 계산을 했을 때 100에서 110까지 갔으니까 10%가 자랐네. 그리고 10% 자란 걸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에서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이 계산만 했을 때, 산술적인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annual point to point, 뭐 biannual point to point, triannual point to point, 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nnual point to point의 계산 방법은 시작한 날부터 1년 지나서, 시작한 날부터 2년 지나서, 시작한 날부터 7년 지나서,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중간에는 정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이 애뉴얼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중간에는 아무것도 늘어난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주식 하시던 분, 뮤추얼 펀드 하시던 분들은 시시각각으로 그 액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게 그 정산을 일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지나면 하루 지나면 어제부터 얼마 자랐고 얼마 자랐고 얼마 자랐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뮤추얼 펀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완전히 초별로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인덱스 옵션 그러니까 IUL이나 픽스 인덱스에 들어가는 인덱스 옵션은 정산일이
1년치짜리면 세그먼트가 1년치짜리면 1년 지나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오케이? 요게 지금 중간에 뭐 락을 하는 방법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런 상품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옵션 플레이를 할 때 하나가 이제 캡 포커스예요. 캡 포커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는 캡이 지금 7.5%다. 캡이 7.5 지금 요 경우가 지금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래서 캡으로 했으면 캡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그 한 8% 정도 캡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8% 캡인데 주식의 변동 지수가 3%였어요. 근데 지금 파티시페이션까지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더 복잡한데 파티시페이션을 100%로 했으면 3% 자랐으면 3%를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파티시페이션이 100%니까 150%니까 3% 곱하기 150%에서 4.5%가 나온 거거든요. 뒤에 갈 일이 벌써 나온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캡 밑에까지 자랄 때는 같이 자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 자랐어요. 20% 자랐으면 캡이 8%니까 20%를 다 받지 못하고 몇 프로만 받냐면 8%만 받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났어요. 마이너스 20%가 났으면 이건 마이너스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니까 마이너스 20% 나왔을 때 손님한테 가는 이자 계산은 0%예요. 그럼 0%란 소리는 손해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0%란 그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0%가 두 가지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있는데 첫 번째 0%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럼 손해는 안 나겠네. 원금 보장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0%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해에 8%, 첫 번째 해에 4.5%, 두 번째 해에 8%로 자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갔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고 뮤추얼 펀드 같은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 자란 액수를 다 손실이 마이너스 2%가 깎아먹어 버려요. 그쵸? 여태까지 이익 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손해봤으니까. 근데 인덱스의 방법은 여기에 4.5% 자라고 여기에 8% 자란 게 아무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만 될 뿐이 아니고 이 0%란 의미는 그 이전까지 자라났던 성장에 대해서도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 대한 손해가 없다란 소리죠. 이게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annual reset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0%니까 원금 보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절대로 다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는 가는데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게 캡이에요. 캡만큼만 준다. 캡 이전에는 그 이자 늘은 거 다 계산해 준다. 그 다음에 이건 spread, with spread. 어떤 상품은 스프레드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2% 스프레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 자랐다? 그럼 스프레드가 2%예요. 그러니까 2% 수수료 띄고 저기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10% 자랐는데 2% 빼면 얼마예요? 8%. 손님한테는 8% 이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가 3%로 자랐으면 1%. 3 빼기 1은 2는 1이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5%로 자랐으면 인덱스의 기본 개념은 0%, 미니멈 개런티가 대부분 0%인가? 0%가 미니멈이니까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이 아니고 0%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 2% 됐으면
플러스 2% 됐으면 플러스 2 빼기 2니까 0이 되죠. 그럼 0%예요. 그럼 만약에 1%로 자랐으면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손해보느냐? 아니에요. 그 경우에도 0이에요. 0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럼 만약에 30% 자랐으면 30% 자랐으면 이 경우에 2%가 저기 스프레드니까 30 빼기 2 해서 28%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캡이 있는 경우가 있고 스프레드가 있는 경우. 이걸 합성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annual point to point, 그 annual point to point에서 캡이 있는 상품 혹은 스프레드가 있는 상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participation. participation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110%가 particip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110%. 그럼 26% 자랐으면 26 곱하기 110, 28.6. 80%가 자랐으면 80 곱하기 110, 그래서 88%. 마이너스로 자랐으면, 마이너스 20%로 자랐으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0이 이제 0%가 미니멈이니까 0가 되는 거예요. 파티시페이션이 110이 될 수도 있지만 파티시페이션이 8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26%의 파티시페이션가 50%였다. 그럼 손님한테는 얼마가 가요? 26 곱하기 50%니까 13% 가는 거예요. 만약에 파티시페이션이 50%였는데 80%로 자랐다. 그러면 80 곱하기 50%니까 40%가 손님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시페이션이 꼭 100보다 넘는다는 저기는 없어요. 어느 경우에서든 100을 넘든 안 넘든 간에 마이너스가 날 일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많이들 지금 저기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onthly sum이에요. monthly sum. 그 monthly sum에서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0.93%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1%가 캡이에요. 1% 캡이라고 써 있죠. monthly sum with a 1% cap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를 annual point to point는 시작 전부터 끝나는 전까지만 계산을 했잖아요. monthly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시작 전부터 매달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매달 계산을 몇 번을 하냐면 12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첫 달치에 3% 자랐다. 그럼 캡이 1%니까 첫 달치에는 1로 계산을 해요. 아직 정산은 안 해요.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첫 달치에는 1로 넣어요. 그래서 여기 1이 나와 있죠. 두 번째 달에는 0.97%니까 캡보다 더 적으니까 0.97을 써요. 세 번째 달에는 0.96%로 자랐으니까 0.96이라고 이렇게 써요. 네 번째 달에 또 마이너스 0.95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로 또 여긴 써요. 오케이. 마이너스 있다고 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달 중간에는. 다섯째 달 되니까 2.88%로 자랐어요. 근데 2.88로 자랐는데 캡이 1%니까 1%로만 쓰게 되겠죠. 여섯 달째 되니까 0.93. 일곱 달째 되니까 0.93 마이너스가 났어요. 여덟 달째 1.87이니까 1로 계산해요. 아홉 달째 0.92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마이너스 0.92. 열 달째 0.93 자랐으니까 0.93. 그 다음에 11달, 12달째 보면 마이너스 0.92, 마이너스 0.93 이렇게 돼서 요 액수를 12달치를 더해요. 더하니까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2.14%가 나왔어요. 이게 monthly sum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더했는데 이게 플러스가 났으니까 2.14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지금 7달째 됐을 때 마이너스 10%로 빠졌다고 그럽시다. 대부분 캡이 위에는 캡이 있는데 밑에는 캡이 없어요. monthly sum의 경우. 그럼 마이너스 10이 났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났을 땐 손님한테는 몇 퍼센트를 주냐? 0%를 줘요.
그러니까 손님은 손해가 없어요. 이게 monthly sum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온 그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저기가 이제 내셔널 라이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지금 12.39 뭐 이렇게 쭉 해서 보면 마이너스 0.43 마이너스 났을 때 0으로 대처됐어요. 마이너스 2.21 0으로 대처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 파티시페이션이 130%죠. 그 다음에 캡은 노 캡. 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50% 가면 50% 다 가는 거예요. 12.39 곱하기 130 하니까 16, 130%니까 16.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지금 2003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이거 계산을 쭉 하니까 5년 평균이 연평균 6.9, 10년 평균이 연평균 7.51, 15년 평균이 연평균 6.43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지금 요거는 실제적인 인덱스 액수니까 우리 손님한테 가는 이자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S&P 5 한 주에서요. S&P 5 한 주에서 마이너스 났죠.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8.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3, 마이너스 6.24. 지금 마이너스가 난 해는 다 뭘로 바꿨냐면 0으로 바꿨죠. 0%. 그러니까 지로 성장이에요. 지로 성장은 원금도 보장되지만 그때까지 자라난 수익에 대한 보장도 해주는 거예요. 그 수익은 내려가질 않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8.75%가 캡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션이 100%. 그러니까 26.38 곱하기 100%. 근데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8.75. 8.99는 8.75. 3%는 3% 곱하기 100. 3%니까 3%. 그렇죠? 13%에 8.75, 3.53에 3.53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5년 평균이 연평균 6.94, 지난 10년이 연평균 6.94, 지난 15년이 연평균 6, 지난 20년이 연평균 5.94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지금 보여주는 액수는 5.64%로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보시면. 근데 이 캡하고 파티시페이션은 항상 변경될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P 500의 point to point participation focus cap is 6.5, participation is 140%. 그러니까 캡은 6.5%예요. 6.5%를 넘는 때는 없어요. 근데 3% 났을 때 3 곱하기 140% 하니까 4.2. 이렇게 났을 때 연평균 지금 보면 5년이 5.17, 10년이 5.17, 15년이 4.62, 20년이 4.64. 그러니까 요거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때는 4.5%만 계산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캡이 좀 낮으니까 캡이 높았을 땐 할 텐데. 그렇죠? 여기 보면 S&P 500 point to point 1% floor. 그러니까 이건 0% floor가 아니고 1% floor니까 미니멈 이자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1%는 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0.73이라도 1%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치가 1%고 그다음 그 대신 캡은 6.75%. 캡이 떨어지죠. 최저치가 올라가니까. 파티시페이션은 100%. 그럼 이렇게 계산이 쭉 나와서 지금 요 경우가 5년이 5.57, 10년이 5.57, 15년이 4.97, 20년이 4.93.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4.8%로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뽑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0.7, 0.35, 0.35, 0.35는 뭐냐면 보너스를 줘요. 오케이? 이 이자를 엑스트라로 더 주는 거예요. 보너스 이자를. 오케이? 이 상품만. 요거는 지금 컬럼버스 거예요. 지금 컬럼버스가 8.5% 캡이란 말이에요. 8.5% 캡이니까 이 주식의 변동치를 보면서 8.5%를 캡으로 잡고 마이너스가 났어요. 지금 2,600이 2,500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났을 때 0%. 그 다음에 8.5, 8.5,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guarantee rate이 3%란 소리는 이 캡이 약관상으로 최저로 내려갈 수 있는 액수가 3%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 경우에는 threshold가 2%, 인덱스 스프레드가 15%. 그럼 15%를 띄고 간다는 소리죠. 처음 2%는 손님한테 주고 2%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5%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2.48, 2, 6.88, 0, 3.29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요게 uncapped monthly average. 그러니까 클럼버스 지금 이 경우는 uncap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캡이 1%였는데 캡 없이 가는 monthly averaging을 했을 때 지금 20.82, 2.85, 15.86, 3.86 이러고 쭉 이자율이 나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경우에서든 마이너스는 나지 않았어요. 요거는 지금 어느 상품이냐면은 애니코 상품이에요. 애니코의 경우 이제 이건 인덱스 애니티죠. 여기를 읽는 방법을 볼게요. 10년짜리를 볼게요. 뭐 7년짜리 말고 10년짜리 봅시다. 프리미엄 인핸스먼트 1%. 그럼 돈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1%를 보너스로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Declare rate 3.3%. 요건 뭐냐면 만약에 고정이자에 넣으면 고정이자는 3%를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S&P 500 one year specified rate. 그럼 4.55%예요. 요 4.55%라는 건 지금 오늘 설명은 안 드렸는데 S&P 500에서 인덱스 지수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플러스가 되면 4.55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룰렛으로 따지면 룰렛이 검은색하고 하얀색이에요. 룰렛을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면 무조건 4.5, 40%가 나도 4.5, 0.1%가 나도 4.5. 오케이? 그게 이제 요게 그 specified rate예요. 그 다음에 S&P 500 one year monthly sum 아까 monthly sum 얘기했어요. monthly cap이 2.4%. 그러니까 한 달에 2.4% 이상 넘어가는 건 계산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달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 500 one year point to point 100% participation에는 캡이 6.5%. 50% participation에는 캡이 6.7%. 이건 50% 할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경우 우리가 한동안 이 50% participation을 막 했을 땐 그때 캡이 얼마였냐면 13%였어요. 그러니까 13%까지 막 가는 거였죠. 20%뭐 26%였으면 26 곱하기 50 하면 13% 가는 거예요. 만약에 10% 됐으면 5%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 500 one year point to point uncap. uncap으로 가요. 캡이 없는 대신 participation이 있죠. participation이 3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P 500이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40% 자랐다. 그럼 40 곱하기 30%니까 손님한테는 12%. S&P 500이 10%로 자랐다. 10 곱하기 30이니까 3% 손님한테 가죠. 만약에 S&P 500이 마이너스 20%다. 상관할 거 없죠. 왜냐면은 미니멈이 0%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100으로 갔을 때 100% participation에 캡이 6.5%. 그 다음에 S&P Mark 5% low volatility 요거 많이 이제 권장하는 플랜이에요. participation rate이 115%. 캡은 얘기도 안 하네요. 캡이 없어요. 오케이? 요거 lifetime income rider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게 고정이자예요. 3년 고정이자가 25만 불 이상 넣었을 때 3년 동안 3.6%를 개런티해요. 매년 3.6%를 3년을 개런티해 주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뭐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